자, 이번 시간에는 통일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은 남북 통일, 피처링 남북 통일 소리 질러! 미안해요. 성취 기준은 남북 통일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지구촌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그려보는 걸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선생님이 이제 키워드 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핵심 단어는 강의 중에 중요한 말 같은 것은 여러분이 직접 끄집어내야 돼요. 남북 통일이 필요한 까닭 첫 번째, 우리는 남과 북이 서로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휴전 국가,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도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바다에서 싸울 수도 있고요, 땅에서도 싸울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우리 휴전선 근처에는 이렇게 경찰책 근무, 경계 근무를 쓰는 우리 군인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존경,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죠? 전쟁 공포도 있고, 이거는 이제 합동 차례예요. 명절에 이럴 때 이산가족들, 북한에 가지 못하는 이산가족들이 자기의 고향을,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약간 경제적인 측면인데, 과도한 국방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라를, 군대를 강하기 위해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를 사고 군인들을 위해서 뭐 돈을 쓰고 이런 것들을 국방비라고 하는데, 분단되지 않은 국가에서 굳이 이 돈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주한미군에게도 상당한 돈을 또 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돈을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여기서는 이제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분단 비용은 우리가 이제 남북 분단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돈이죠. 이런 국방비도 그렇고요. 또 이제 무역할 때 그런 돈도 다 그렇고. 하지만 통일 비용은 이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북한의 경제적 사정이 안 좋으면 거기를 도와줘야 되기도 하고, 또 땅을 깔아야 되기도 하고, 각종 공장을 세워야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시설도 설치해야 되는, 통일 이후에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데, 분단 비용은 쓰고 없어질 돈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통일 비용은 쓰고 나면 나중에 통일 이후에 어떤 효과를 낼지 엄청난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통일 비용이 엄청 지금 클 것으로 예상되어서 통일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과서는 통일이 필요한 까닭이라고 하지만, 통일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옳고, 아니야 통일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옳아요. 다 틀린 건 아니야. 생각이 다른 건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생각을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 국토의 비효율적 활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가까운 뭐 중국을 갈 때, 러시아를 갈 때도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이렇게 길을 따라 쭉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엄청 쉽게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삥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아주 비효율적 활용도 하고요. 그래서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도 육로로 차 타고 갈 수도 있는데 못 가니까 교류도 좀 불편하고, 그리고 관광 상품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야. 남한은 아주 우수한 기술력, IT 강국인데, 북한은 엄청난 지하 자원이 매물 땅 속에 있고, 노동력도 엄청 풍부해요. 값싸고. 이런 것들을 서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통일 국가를 몇 개를 들어볼 텐데, 여기 좀 잘렸는데, 베트남은 전쟁을 통해서 통일이 됐는데 그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친 문제가 있었고요. 예멘이라는 나라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통일이 됐는데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져서 내전, 지네들끼리 싸우는 내전이 생겼고요. 제일 좀 통일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했는데, 그러니까 완전 서독이 이제 거의 가져온 거지. 근데 그냥 가져온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꾸준한 교류를 하면서 친해지고 나서 데리고 와서, 그 통일 이후에는 동독 쪽에서도 많은 땅을 개발시켜주고 경제를 발전시켜주면서 지금의 독일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북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크게 세 가지 챕터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노력, 정치인들이 주로 어떤 노력을 하냐. 1972년 7월 4일에 서울에서도 평양에서도 남북 공동성명이 동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7월 4일 날 1970년 7월 4일 날 했기 때문에 7.4 남북 공동 성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또 7개 조항, 뭐 전문 7개 조항 이런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냥 서로 우리 통일은 이런 방식으로 꼭 합시다. 통일 3대 원칙도 있었고요. 그리고 서로 서로 비방하지 마, 욕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좀 교류도 좀 합시다. 뭐 이런 것들. 우리 친하게 지내요.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는 이제 뭐부터 있냐면 1991년도에 있었던 12월 15일 여기 있죠? 12월 15일 날 발표가 됐는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채택된 남북 기본 합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서로 우리 이제 그 당시 이제 소련하고 중국이 서로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서 그러면 우리도 남북이 굳이 싸울 필요가 있냐. 그래서 남북 화해하고 싸우지 말고 불가침 서로 침략하지 말고 우리 좀 더 많은 교류를 해봅시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좀 교류 이런 것들이 좀 완벽하게 좀 합의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잘 지내다가 뭐 물론 완벽하게 잘 지낸 건 아니에요. 그 중에도 중간중간 많은 일들이 생겼는데 2000년도 6월 15일 날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가셔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랑 만났죠. 그래서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뭐 장관 이런 사람들 많았지만 이제 대통령과 국방위원장 최고 지도자가 만난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통일 문제도 얘기하고요. 우리끼리 다른 나라에 힘 빌리지 말고 간섭받지 말고 우리끼리 통일해 봅시다라고 좀 합의도 하고 좀 이러면서 이산가족 문제도 좀 같이 해결해 봅시다 이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이 이후에 먼저 철도, 도로 연결, 개성공단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2007년에 10월 4일 날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10월 4일 선언에 14 남북 공동선언을 합의를 하고 이제 진짜 이제 군대끼리 서로 안 싸우도록 하고 서로 좀 믿고 서로 좀 잘 지내봅시다. 그리고 이런 거야. 하면 할수록 이제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런 게 제일 많아요. 전쟁하지 말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만났는데 산책도 하고 아주 좋은 분위기로 하호되고 있었는데 약간 요즘은 조금 소원해진 것 같지만 더 많은 일들이 생겼고요. 더 많은 일들이 생길 것이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선생님은 항상 생각을 해요.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한 것처럼 좀 많은 얘기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대되고요.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또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아끼고 여러분이 한번 또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 했다면 경제적으로도 돈 관련해서 노력을 엄청 많이 했죠. 이제 남북 철도 사업, 서울에서 뭐 평양 가고 뭐 강원도 가고 이런 것들 이게 이제 6.15 공동선언 이후에 이제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이것이 철길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 개성에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한 개성공단 지금은 또 조금 그렇지만 그리고 금강산 관광사업도 그때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죠. 지금은 가기 힘들지만 좀 이런 것들도 근데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사회 문화적인 노력은 결의말 큰 사전이라 그래서 우리 순수 우리말 좀 이제 북한이랑 남한이랑 이제 자꾸 말이 바뀌니까 조금 검토해서 우리 결의말을 좀 나중에 혹시 통일했을 때 서로 말이 너무 다 외국어처럼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들 하고 남북 단일팀 스포츠 대회 이런 데서 같이 입장하고 이런 것들을 엄청 노력을 많이 했다. 선생님이 강의는 약간 어쨌든 최대한 객관적인 얘기들을 주로 할 건데 주관적인 생각들은 여러분의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통일에 대해서도. 마지막은 이제
통일 지구촌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한국의 모습인데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어떤 모습을 생각될까? 이건 그냥 선생님 생각 몇 개만 써본 건데 일단 관광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선생님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런 이제 유라시아 횡단 철도 뭐 이런 것들도 부산에서 시작해서 슝 저기 유럽 어디까지 가고 이런 것들 관광 산업도 발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통일한국의 전쟁 공포는 더 이상 없을 것이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북한에도 등재될 만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북한이랑 같이 해서 한 게 씨름 이런 문화유산도 등재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상상을 해보시고요. 주말 동안 통일한국 남북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설민석 강의도 좋고요. 어떤 EBS도 다 좋아요. 자기 저번에 클래스 보니까 수종이랑 경덕이랑 많은 대화를 나눴던데 그런 것도 좋고요. 선생님이랑 월요일날 만나도록 합시다. 주말 잘 보내세요.